시장에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 지금 채팅창에 카라님께서 물 먹은 고구마 느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 시장 보면서 다시 고구마 한 100개는 먹은 것 같습니다. 사이다가 참 절실한 오늘인데 종목별 대응 전략을 통해서 속 시원한 해답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다시 좀 흔들리는 듯 해서요. 잠시 뒤에 오늘장 전략할 때 전반적인 상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장 특징주부터 짚겠습니다. 현대기아차 아주 모처럼 만에 이와 관련된 자동차주까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판매가 좀 나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한 3% 정도 8월 달에 판매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위축됐었는데 이제 판매가 개선됐다는 소식이 이제 판매가 턴어라운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했고 최근에 중국 지역에서 이제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미국 지역에서의 판매도 개선된다는 부분이 충분히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기에는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 다만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조금만 받쳐줬으면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그러게요. 어제 시장 영향에 의해서 윗꼬리를 단 부분이 이제 약간 아쉬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결과가 나왔는데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재협상에서 자동차에 조금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에 불리한 그런 조항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동차주의 부담이었는데 실제로 재협상 결과 연초에 합의했던 내용과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당히 줄였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였던 개별 소비세가 3.5%로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구매다 부담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내수 자동차 판매가 더 잘 팔리고 이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연말까지 한시 적용인데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좀 연장하도록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장 조치가 된다면 충분히 국내 자동차 업체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위치에서는 자동차주가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매수로 접근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사실 미국, 중국 분위기도 안 좋고 캐나다 쪽도 분위기 안 좋아서 우리는 사실은 새우등 신세잖아요. 허리를 못 펴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호재를 다 확인하고 매수하면 그때는 좀 늦겠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가 있을 것 같다,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의 악재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슈로 매수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지금 매수 가능? 네, 않은 광고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도 현대차 그룹주는 좀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투자 의견 확인을 먼저 해봤고요. 앞서 빙그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도 잘 나갈 때도 같이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올 들어서 이어가는 그런 종목인데 정말 빙긋 웃고 있어요. 어제도 급등을 하면서 연내 최고치 경신을 하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대표적인 그 마트 미끼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트 전단지를 보시면은 아이스크림 10개에 4,500원 이런 식으로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싼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면은 그것만 사진 않잖아요. 과자든 조미료든 그 부가적인 상품을 이제 또 매출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미끼 상품으로 대규모의 할인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업체가 원래 수익성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빙그레를 비롯한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올해 초에 그 떠먹는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정찰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번 여름이 또 유난히 좀 더웠잖아요. 그래서 폭염이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매출이 급증하면서 3분기 실적 기대감도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빙그레하면 바나나맛 우유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바나나맛 우유 가격이 아마 조만간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제품 가격들이 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정도 가격이 올라간다면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고 빙그레 전체 매출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5%가 넘어요. 그러니까 바나나맛 우유 가격 인상에 따른 효과는 아주 직접적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또 계절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더위가 거의 끝났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네, 올 때도 좀 선선하기는 해서 그래서 아이스크림 판매가 어느 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또 빙그레가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원래 저평가 영역에 계속해서 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오면서 PER 20배, 음식료 평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고평가라고 말할 것도 없기는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추가 상승을 보여도 그 상승폭이 조금 제한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은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위험 관리를 좀 할 구간이다라는 기술적인 상황도 계절적 요인까지 좀 분석을 함께 해봤고요. 빙글에 그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뭐 음식료 업종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세요. 음식료 업종은 이제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은 지금 대외적으로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제 곡물가도 어쨌든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시적인 업황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내수도 좀 부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빙그레처럼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만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음식료 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은 한 중립이나 중립 이하 정도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빙그레와 함께 업종 전반적인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좋은 얘기는 안 나왔네요. 이어서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 따져보겠습니다. 요즘 좀 우리 시장 접혔던 어깨를 펴는 듯 했었는데 네네. 어제 그제 조금 상황이 안 좋았고 오늘 간밤 또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네. 기술주가 크게 밀렸습니다. 우리 시장의 영향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일단 우리 시장 영향이 좋지 않게 미치겠죠. 그래서 오늘도 아마 지수가 추가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그 고점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도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코스피도 2,300포인트에서는 기술적인 저항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어쨌든 삼성전자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꺾이는 흐름이고 미국의 기술주도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 2,200포인트 한 중후반 정도까지 소폭의 조정을 추가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의 관건은 기관 수급인 것 같아요. 지금 어제까지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는 약간 다른 행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도로 일관하던 연기금이 소폭이나마 매수를 전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연기금이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는 규모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매도가 줄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코스피 지수도 전고점을 뚫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수급이 언제 전환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이제 대형주는 가격 매력, 그리고 중소형주는 성장 매력이 부각되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대형주가 조금 힘을 받는 흐름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성장주가 순환매로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냐, 뭐 코스닥이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이냐에 따라서 낙폭과대주를 볼지, 성장주를 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좀 차별화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하고 대형주,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판단 따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지수 상황 봤을 때는 최근 반등세를 이어갔었잖아요. 지난달 말부터. 그러면은 단기 상승 기대는 우리가 조금 접어야 되는 건지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아무래도 악재가 좀 더 많이 보이는 요즘이기 때문에요. 지수에 대한 판단 어떠세요? 하락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내 시장의 반등이 어떻게 보면 그 악재에 대한 내성이 강해져서 올라간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시장이 감안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악재가 튀어나오지만 않는다면 저점 부분이 잡힐 것으로 보고 다만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 요 정도에 이제 살짝 쉬어가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 며칠, 3거래일 정도 한번 지켜보자라는 지수상으로 그렇게 의견 들어봤고 대형주랑 중소형주 보면은 최근 시장이 반등할 때 이끌어줬던 게 사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힘이 좀 컸더라고요. 네네. 두 개 비교를 하자면 매력 우위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전망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중기 투자냐 아니면 단기 투자냐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호흡을 짧게 가져가시는 스윙 관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소형 성장주를 계속해서 보시는 게 가장 이제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고 좀 긴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앞서 입수 시간에 말씀드린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 한 1, 2개월 이상 정도만 투자 기간을 잡는다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는 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간을 길게 보실 분들은 낙폭과대 대형주를 그리고 조금 짧게 보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트레이딩 매매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의 투자 패턴 어떠십니까? 장기와 중소형주, 장기와 단기에 따라서 이렇게 묵직한 종목이냐, 가벼운 종목이냐에 대한 투자 의견 좀 나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사이다 주셔야죠. 오늘은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성장 기대감이 높은 중소형주 중에서 한번 예. 뽑아봤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서울 옥션입니다. 서울 옥션은 국내 1위 미술품 경매 사업자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과 함께 미술품 거래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해서 미술품 거래액이 한 10% 정도 늘었거든요. 이런 성장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10월과 11월에 홍콩에서 대규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고 연말 한 12월에 국내에서도 대규모 경매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거래액 증가로 연결이 된다면 서울 옥션의 실적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해외 경매 구매 대행 사업에 신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국면들. 최근에 고점을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서울 옥션이 올 한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시세 분출을 내더라고요. 홍콩 네네. 쪽에서도 미술품 경매에 대한 관심,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목표가를 정해둘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PER 밸류상으로 한 25배 정도는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추세적으로도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매수가는 12,000원에서 12,500원을 잡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장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밑으로 걸면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ER 25배, 한 14,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선은 이전 저점 20일 이평선이 이탈될 수 있는 가격 11,5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종목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종목 매수하실 때는 욕심 부리기보다는 좀 하단에서 모아가는 국면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시는 전략인 것 같죠. 오늘의 종목은 서울 옥션이었고요.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1,500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